네, 검찰이 세월호 참사 174일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처음 구조에 투입된 해경 1, 2, 3정 정장과 해경 차장까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다만 국정원 개입설과 선박 충돌설 그리고 골프채 로비설 등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어떤 쟁점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팀의 조임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세월호 침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일 텐데요. 기존에 알려진 것과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무리한 증축에다가 과적을 했고 또 중심을 잡아주는 평형수는 덜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건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건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경험이 부족한 운항사가 각도를 크게 틀면서 기울여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차량과 컨테이너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급속한 침몰의 원인이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선원들은 그동안 기기에 결함이 있어서 사고가 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선박 자체에 기계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수사 결과 발전기나 배터리에는 문제가 없었고 조타 장치도 사고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 이제 대부분이 좀 사실로 확인된 것 같은데 과적이나 변침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또 추측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폭침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상당히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모든 의혹의 해명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폭침설이 있었죠. 뭐 잠수함이라든지 다른 선박 그리고 암초 같은 것에 부딪힌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선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선체 오른쪽 바닥에 움푹 파인 듯한 흔적이 있었고 또 일각에서는 뻥 소리가 났다 이렇게 뻥 폭발하는 소리가 나면서 침몰을 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선박 아래 하얗게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 이 부분은 도색이 변색 또는 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움푹 파이거나 구멍이 생긴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안에 있던 CCTV 영상과 사고 당시의 각종 동영상 그리고 사진을 분석해 봤을 때도 충돌에 의한 흔들림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국정원 개입설도 SNS에 많이 퍼졌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다 이런 음모론도 퍼졌고 증축에 관여했다는 설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나온 건요. 세월호 안에 있던 노트북을 복원을 하니까 국정원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이 상당히 여러 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개입한 게 아니냐, 사실은 실소유주가 국정원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 역시도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박의 테러나 피랍 등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여러 가지 보안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보안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세월호의 문제점이 발견이 됐고 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전달됐다는 서명입니다. 이외에도 마스크맨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월호에서 가장 먼저 구조된 사람이 하얀색 마스크를 쓰고 주홍색 옷을 입고 구조가 됐는데요. 이 사람이 세월호를 폭발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당초에 제기가 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오렌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가장 먼저 구조된 사람은 세월호 조기수로 확인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세월호 관련 수사 발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단 간부만 기소, 꼬리 자르기냐 이런 이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해경 간부 책임이 이제 너무 미미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부분을? 세월호 침몰 원인도 총체적인 난국이었고
구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검찰은 제대로 된 퇴선 안내나 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피해가 커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 물론 만약에 퇴선 조치를 미리 했다면 100% 모두 구조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이 피해가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고 해역에 투입됐던 해경의 1, 2, 3정 정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판단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물은 건데요. 이런 건 그동안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네. 이 상황실에서 대공 마이크를 이용해서 퇴선을 유도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는데도 예. 자신의 자체 판단으로 실시를 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고도 함정 일지를 일부 찢어내고 마치 자신이 퇴선 방송을 한 것처럼 속여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 1, 2, 3정 정장의 경우에는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퇴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인터뷰 내용을 잠시 들어보시죠. 예. 도착과 동시 단정을 내리고 또 함내 경보를 이용해서 승객 청원 퇴선하라는 바다로 뛰어내라는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건데요. 그렇죠. 예, 이렇게 초기 대응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1, 2, 3정 정장에게만 책임을 물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으면서 앞서 앵커가 지적한 듯이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총체적인 부실 구조가 드러난 만큼 형사 책임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물어야 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지적인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도 유죄가 확정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형사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았던 목포 해양경찰서장의 경우에는 이 1, 2, 3정 정장에게 유선으로 퇴선 유도 조치를 지시한 만큼 예. 지휘 소홀의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또 기소를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신고 전화를 받고 지침대로 응하지 않은 목포해경 상원실 관계자 역시도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어떻게 구조를 했어야 되느냐, 어떻게 했어야 더 많은 인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구조 초기 해경과 언딘가에 유착이 있었다, 이런 의혹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좀 새롭게 나온 얘기가 있죠? 네, 앞서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해경과 이 언딘과의 육착 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인 것으로 예. 드러났습니다. 언딘이 군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된 건데요. 평소에도 해경 간부가 선박 사고 관련 정보를 언딘 측에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딘 이사에게 선박 조난 사고 정보를 알려주거나 심지어 보고서를 휴대전화로 찍어서 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이 세월호 사고 당시에는 안전검사를 마치지 않은 바지선, 이 언딘 측이 소유하고 있는 리베로호의 출항까지 허가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상한 해경 차장 등 해경 간부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이 최 차장은 2011년부터 언딘 대표에게서 자연송이나 홍게 등의 선물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한마디로 언딘 측에서 이 해경 측을 관리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언딘에 특혜를 주면서 구조 작업이 지연됐죠. 얼마나 지연됐습니까?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한두 시간 지연이 된 게 아니라요. 무려 30시간이나 지연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사고 이후에 인근 해역에는 사용할 수 있는 바지선이 2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30시간이나 투입을 보류했는데요. 예. 언딘의 리베로,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선 이 리베로호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리베로호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는 다른 바지선들을 철수시키기도 했는데요. 언딘은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 언딘 측은 리베로 하루 사용 비용으로 1,800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리베로가 사용된 게 87일 정도니까 한 15억 정도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 선박 가격이 21억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남는 장사를 한 셈이죠. 여기에다가 연봉이 6천만 원가량인 언딘 이사는 구조를 지휘했다면서 일당으로 하루 200만 원, 총 1억 원 넘게 청구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초기 구조에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일정 부분 초기 구조에 상당히 이제 문제점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는 분명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월호 침몰 수사 결과 발표 마지막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관계 로비 의혹은 미궁 속으로 갔나 이런 이제 문제점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숨진 유병헌 씨가 이제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뭐 골프채 로비라고 할까요? 그런 네. 로비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검찰은 확인된 바 없다. 지금까지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채 로비 의혹이 나왔습니다. 유병헌 씨의 사돈이 골프채 50억 원어치를 구매를 해서 예.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검찰은 유병헌 사돈이 구입한 골프용품은 3천만 원어치, 그것도 4년 동안 3천만 원어치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본인과 부인이 직접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유병헌 씨의 가방에서도 로비 리스트, 비밀 장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고가의 시계라든지 만년필 세트, 하모니카 등만 나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투사는 끝났고 결과가 발표됐는데 뭔가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특검도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것 같고 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조임정 기자였습니다.